(2023년 9월) 모의고사 수학도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네. 네, 김지현 선생님께서 둘이서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번 수학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9월 모의평가를 응시하면서 이제 수학을 집중해서 봤는데요. 집중해서 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킬러를 없애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래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과연 상위권을 어떻게 갈라낼 것인가. 이게 정말 저도 이제 강사 입장으로서 또 이제 응시자로서 되게 궁금했는데요. 저는 사실 쉬웠다고 보지만 또 등급 컷을 확인해보면 되게 꽤 잘 걸러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성공한 시험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대략 몇 점 정도? 저는 한 개 틀렸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어떻게 난이도를 높였고,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걸러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제가 분석을 하고 왔는데요. 이제 다음을 보시면, 우선은 이제 등급 컷을 확인해 보시면요. 이제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어쨌든 미적분이 가장 유리하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하와 미적분은 우선 좀 점수차가 표점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1컷이 88점대로 보여지는 걸로 보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킬러 문항을 우선은 삭제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아 보였고 대신 준 킬러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 준 킬러를 어떻게 높였나 확인을 했는데 약간 고등 수상화를 약간 도입시켜서 어렵게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어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국어에서도 국사 부분을 가지고 비문학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국사를 가지고 그렇게 비문학이 나왔던 케이스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공통과정에 있었던 거를 응용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교과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네. 느낌 오는 사람들 올 텐데 국어 비문학 지문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영역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수특수항과 연계되는 부분이 뭔지 찾으면 국사가 설명해 준 게 아니야. 교과 과정 내 선택 과목이 아닌, 그러니까 물화생지 연계라기보다는 물화생지 중에서도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 정시 파이터들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배운, 국사에서 배운 게 국어 지문으로 나온다. 왜? 교과 과정 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평가원에서 얘기 듣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문제를 선별하는 게 그냥 감이 아니고요. 다 이게 과학적으로 근데 선별하는 거죠. 소장님께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그렇죠, 내용이에요. 그렇죠. 정시 파이터들 통사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국사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시 파이터들한테도 꼭 듣게 하는 과목이 뭐죠? 통합사회 통합과학 수상화만큼은 네가 정시를 공부하는데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하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수상화 개념을 연계해서 낸다는 거는 정시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수상화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안 하고 수원수도 미적분만 했다고 그러면 시간 있을 때 최소한 수상화 자이스토리라도 풀어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하시죠. 네,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수원수2 그리고 뭐 선택 과목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수상화, 그러니까 이제 늦게 공부 시작한 아이들은 사실 지금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화에서 이제 수원수2에 연계될 수 있는 함수 파트나 뭐 예를 들어 뭐 정수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공부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정수 분류 문제가 원래는 많이 안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어려웠거든요. 12번이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사실 지금은 정답률이 그렇게 낮진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확률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이 약간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확실히 정답률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는 수상화 기본 개념이 안 되면 상위권 진입이 조금 어려우니 지금은 조금 70일 남은 기간 수원2도 중요하지만 수상화에서 필요한 개념을 다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다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거 골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김 선생님이 찍어줄 거 아니야? 네, 그럼요.
네, 이거는 제가 충분히 찍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또 이게 문제 배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킬러라고 생각했던 번호들이 있거든요. 뭐 15번, 21, 22, 그리고 28, 29, 30인데 사실 선택 과목들이 다 대체로 너무 쉬웠어요. 30번 문항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자괴감이 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눈으로 풀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관식이라고 하는 서술형, 네. 단답형, 네. 객관식이 아닌 그게 쉬워졌다는 게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답률을 최소한 20% 올리려고 그러면 네. 찍는 문제의 40%하고 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중하신 대로 거예요. 적중했죠. 그러니까 이건 못 푸는 문제가 아니고 한번 트라이해서 풀리면 풀고 나머지 객관식으로 가야 되는 게 객관식은 시간이 부족할 때 3번, 4번이라도 찍을 수 있지만 네. 서술식은 답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푸는 게 이제는 수학에서는 파이널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번호를 포기를 하고 이제 점수를 확보하는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전 문항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략이 뭐가 바뀌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몇 문제를 포기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만 제대로 푸는 연습이 됐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좀 더 속도감 있게 풀어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시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현장감 있게 조금 그 시험 상황을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항상 이제 시험을 풀 때 어쨌든 전달해야 되는 또 의무도 있기 때문에 몇 번까지 몇 분, 이러면 좀 약간 재우면서 풀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11번 풀 때 다 봤어요. 그러니까 감이 온 게, 아, 객관식 어렵게 됐네? 그러니까 감이 오면서 이제 소장님 얼굴 딱 생각이 나거든요. 네, 생각이 나면서 이제 객관식 다 풀고 주관식을 넘어가니까 너무 정확하시더라고요. 특히 뭐 21번, 22번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좀 오버해서 좀 표현을 드리면 과거에 문제가 어렵게 나왔던 문항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1, 2번 느낌? 이 정도로 되게 차이가 많이 날 만큼 쉬운 문제가 됐고요. 뭐 미적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어려운 문항 배치를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11번에서 14번, 15번 아니면 미적분도 28번 그 정도 라인에 배치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주관식으로 낼 거를 약간 객관식으로 냈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내면 변별력이 없진 않겠다. 왜냐면은 주관식이 나오던 게 그냥 객관식이 나왔는데 다만 객관식은 이제 찍어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처럼 뭐 킬러 문항이 논란에서는 좀 피해갈 수는 있겠다. 근데 사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풀 때는 수험생들이 풀 때는 이런 걸 너무 긴장 늦추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객관식에서 문제를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하면서 풀어나가야지 주관식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험 운용도 원래는 이제 22번, 30번을 좀 빼고 푸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저는 주관식부터 이제 풀어도 좀 괜찮은 또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왜냐하면 객관식은 내가 시간이 모자르더라도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주관식부터 푸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예측을 또 해야겠죠? 수학하고 국어에 대한 어느 정도 분석이 됐다고 하면 수학 만점자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는 그 단답형이었죠. 수학 만점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22번, 30번 그 단답형 때문에 만점자가 안 나오는 거였고 22번, 30번이 만약에 정답률이 20% 근처가 나왔다 라고 하면 나머지는 찍어서라도 만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수학 만점자의 숫자가 폭증을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1등급 컷은 유지가 될 거예요. 1등급 컷은 유지가 되는데 상위 1% 정도가 만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수학 만점자의 숫자가 3,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수학 만점자 숫자가 3,000명이 넘을 수 있다. 답 확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학 만점자. 작년도가 2,000명 넘었잖아요. 재작년. 재작년 2,700 2,700명이니까 이번에는 3,000 플러스가 나오는 거를 예측하는 게 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국어가 만점자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전부 뭐 때문이었다? 비문학 때문이었다. 그런데 국어가 비문학에서 킬러 문제가 중킬러 정도가 한 3문제 정도만 떠준다고 그러고 문학하고 이런 데는 사실 문학은 어렵게 나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신을 공부하면서 문학은 진짜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학은 대비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문학이 대비된 친구들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어가 작년도에 한 800명 나왔었네. 그러면 국어도 3,000명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수학하고 국어가 비슷한 수준의 만점자가 뜰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두 과목 뭐죠? 영어, 단기. 영어하고 이제 국사인데 그건 절대평가니까 상당히 많은 애들이 만점을 받는다 치고 그러면 요번 수능은 뭐가 좌우한다? 탐구가 좌우하는 수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만점자 비중이 국수 동시 만점자가 제가 보기에 500명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국수 동시 만점자가 더 심하게는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왜 그들이 만점 못 받았던 아주 킬러 문항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500명이면 1000명도 나올 수 있어요. 국수 동시 만점자가. 그러면 그 1000명 중에서 탐구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 갖고서 요번에 입시는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시 같아요. 계속 진도 나가시죠. 네. 그래서 전 아이들이 과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 궁금해서 이제 각 선택 분야별로 오답률 5를 이제 들고 왔는데요. 생각 외로 이제 13번 문항 좀 어렵긴 했지만 어렵진 않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제 오답률 5위 안에 드는 문항이었고요. 그 문항 번호를 보시면 다 킬러 문항 번호에 지금 다 오답률 베스트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생각보다 그 배치 변환에 그 대처를 못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보면 의외로 후반부 그러니까 30, 28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답률이 높았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선택 과목에 대한 공부 부족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앞부분 이제 11, 12, 13을 하다가 이제 시간 운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에 다시 얘기하자면 배치 변환에 적응을 못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가능성이 있죠. 결국에는 이제 훈련밖에 답이 없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킬러 문항 번호에 킬러 문항 배치 안 했음에도 이제 틀리는 거는 결국에는 애들은 결국에 문항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되게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왜냐면은. 학통을 보시면 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통이 이제, 수학을 적당히 하는 친구들일 건데 22번, 30번은 그냥 제끼고 풀었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1, 2, 3위에 올라있잖아요. 그 28번 해보시면 저기 이제 코스프레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저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인데 오답률이 80%니까 네. 찍어도 오답률 80%잖아요. 네. 상당히 어렵게 나온 거고요. 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풀어봤을 때 가장 어려운 번호가 28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저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결국 정답률이 20%이기 때문에 그 교육부에서 지정한 정답률 10%보다는 위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어려운 문제가 주관식에 있는 게 아니라 객관식에 몰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예측한 바 그대로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제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학원에서 어려운 문제, 학교에서 풀 수 없는 문제, 애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아주 연습을 많이 한 아이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지금까지 22번, 30번이었잖아요. 네. 그게 평이한 문제로 딱 바뀌는 순간, 이제 그 요동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즉, 늘 수학을 잘했던 아이는 계속 100점을 맞을 건데요. 늘 88점 맞던 아이가 100점 맞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도 비문학에서 절대로 안 틀렸던 아이는 늘 100점을 맞았었는데 비문학만 틀렸던 아이들도 이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비문학도 해볼 만한 과목이 된 거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확실해라고 했던 애들도 확실하지가 않게 된 거고 70일 남았기 때문에 나는 안 되라고 하는 애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킬러 문제 때문에 걔네들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신한다는 마음으로 70일 동안 누가 달려가느냐에 의해서 지금까지 고1부터 고3까지 잘 봤던 애가 걔는 계속 잘 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걔하고 차이가 늘 나서 쟤는 넘사벽이라고 했던 아이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상이 넓어진 거예요. 즉 비행기로 치면 1등석 자리가 16자리였는데 1등석 자리가 50자리가 된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만약에 뭐 30자리였는데 그게 80석이 된 거고 그게 전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기는 내가 못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70일 동안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죠. 저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70일 동안의 비문학 실력을 얼마나 올릴 수가 있겠어요? 못 올렸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수특수안에서 다 나온다. 해볼 만한 거잖아요. 네. 나는 어차피 주관식은 다 제껴놓고 풀었었는데 주관식이 객관식보다 쉬워졌다.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 6점을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몇 점 따먹는 거죠? 8점. 8점을 따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 92점 받았던 애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 즉 그동안 그 두 문제를 틀려서 계속 92점이었던 아이들은 전부 뭐가 된 거죠?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됐기 때문에 수학 만점자가 3,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네. 제가 뭐 자꾸 돗자리 깔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명확한 데이터와 수리의 숫자 근거에서 분석을 하는 거지 절대로 어떤 그 찍거나 아이들한테 예측하는 것도 절대 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항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 13번을 확인해 보면 이제 전 공통문항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택 과목에 상관없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이 13번이거든요. 미적분이 36%, 기하 31%, 확통 27%의 정답률을 확인을 통해 우선 미적분 아이들이 가장 우수하다는 걸 볼 수 있었고 실제 수투 문항이지만 뜯어보면 결국 2차 함수 판별식으로 마무리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결국 수상화가 안 되면 앞으로 상위권 진입이 어려우니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서 만약 수상화가 부족해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다시 고등 수상화 중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 문제들 잘 풀어 나갔다면 다행이지만 뭐 또 이제 하위권에서 이제 상위권으로 넘어가거나 뭐 또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다시 70일 동안 도약하고 싶은 친구들은 수상화에서 선택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고3이 아닌 고1, 고2들은 그 집어넣었던 수상화를 다시 꺼내시고 고1이야 뭐 하겠지만 고1들은 내신을 열심히 하는 게 수능을 한다는 마음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내신을 공부할 때도 수상하는 자기 스토리를 같이 돌리고 수능 파이터들 저는 뭐 이미 그 고1 애들한테 수학만큼은 그 네가 수능 파이터지만 내신에서 1등급을 받게끔 제가 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정시를 할 거기 때문에 수학을 고1 때 대충 하는 일은 없도록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하자면 전반적인 문항의 난이도는 작년까지 기출문제에 비해 되게 많이 하향됐고 변별이 될지 매우 의구심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준킬로 비중을 높여서 등급컷이 조정됐기 때문에 이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2022 수능 때 그 만점 비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예상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때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당시에 그 첫 통합 수능이어서 그 모든 그 대형 학원에서 이제 예측을 못했어요. 등급컷을 수능 끝나고. 그래서 이제 82점이 1컷이라고 예측을 하고 모든 아이들이 이제 논술을 보러 갔거든요. 아,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88점이잖아요. 결국에 네. 88점으로 오픈이 되면서 아이들이 다 멘탈이 네, 와자작 부서졌는데, 그러니까 이때처럼 이제 등급컷이 왜 상승했나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 만점자 비율이 높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도 이번 이제 2022 수능 때처럼 만점자 비율이 높아지고 그에 비해 이제 중간 친구들이 이제 점수대가 촘촘하게 차이가 날 건데, 이렇게 되면은 등급컷이 좀 올라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좀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에게 진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수학을 그동안 포기했던 친구들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진짜 정말 쉬워진 거거든요. 이렇게 더 쉬워질 수는 없어요. 수학이 이보다 더 쉬워질 수 없다고 저는. 15번 네. 맞아요. 그래서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1등급 친구들이 좀 걱정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좀 걱정이 되지만 결국 이 친구들은 만점 받는 훈련 이거를 꼭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시 고등 수상화를 꼭 복습을 하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이제 2등급 대 친구들은 결국에는 공통문항을 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통문항을 다 맞는 훈련을 최대한 해서 무조건 1등급 진입을 위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무조건 3년 동안 되었던 모든 기출문항을 무한반복으로 돌려서라도 뭐 해야 되고, 또한 그 개념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상의 공부를 너무 욕심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학이 매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수학에만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되게 상당히 그 비효율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을 어느 정도 점수를 맞겠다는 목표와 함께 되게
그 이제 좀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수시 선택자들 같은 경우 이제 재학생들 경우 수시 선택자가 좀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수능이 쉽기 때문에 이제 되게 상당히 기회가 온 거예요.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점수 획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 공부와 이제 나머지 탐구 공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또한 국어도 저도 제가 느끼기에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문학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15년간 이제 수능을 봐도 확실히 비문학은 점수를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건 뇌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진짜 완전 내신 수능이 된 시점에서 만약에 이 기조대로 가준다면 제 생각에는 그 하위권 친구들 절대 중하위권 친구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이번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시 선택자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 극상위권은 수학으로 절대 변별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타 과목에 꼭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탐구,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탐구 과목에 정말 주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국어도 뒷받침 되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국어가 문학과 언어가 어려워진다면 결국에는 국어도 어쨌든 변별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여전히 그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금 수학 난이도 기조에서는 국어와 탐구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출과 개념을 N회독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3등급 이내에 그 도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바닥인 친구도 진짜 70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 도입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